제가 공립학교 교사지만 공립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기에는 좀 마음에 주저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기독교 대안학교 홈스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 이수다의 박민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마병식 선생님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셔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또 선생님이 걸어오신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짧게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업으로 초등학교 교사로서 한 30여 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퇴직 중에 있고요. 기독교 대안교육협의회, 즉 살롬대안교육센터 사무총장 한다고 지금 현재는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샬롬 대안교육센터. 그럼 이 센터는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네, 샬롬 대안교육센터는 교육 현장을 좀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원래 시작이 기독교 대안교육협의회인데, 기독교 대안교육협의회는 기독교 대안교육을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넓히는 역할을 했다면, 사단법인 샬롬 대안교육센터는 교사와 학생 사이 아니면 교육과정 자체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다고 아니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다고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것을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잘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병식 선생님 2012년도에 네. 처음으로 연락을 해서 만났었고요. 2012년, 네. 12년 전이시네요. 네. 예. 교육 선배님이시자 또 이야기학교를 해나갈 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필요할 때마다 구원자처럼 등장하셔서 교육 컨텐츠, 교육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고 연결해 주신 분이시죠. 네. 어떻게 마병식 선생님을 아시게 되시고 또 연락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 이 기억을 더듬으면 마병식 선생님이라는 존재의 이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회자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병식 선생님이 기독교 대안교육 쪽에 있으시대. 그래서 그쪽 세계 네임.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연맹에 가입하려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의 이 목소리로 굉장히 인자하고 친절하게 연락을 받으시고, 그래서 연맹에 이제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당시는 연맹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32년간 공교육 현장에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어떤 과목을 좀 가르쳐 주시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고요. 교육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전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큰 계기가 된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갈 때, 한 20년 전에, 제가 공립학교 교사지만 참 공립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기에는 좀 마음에 주저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기독교 대안학교 홈스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도 이제 이 운동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마병식 선생님 세 자녀 있으신데 홈스쿨을 하셨죠. 네. 홈스쿨도 했고, 막내 꼬마는 이야기학교도 다녔습니다. 1년간. 다녔는데 잘렸습니다. 그때 사춘기가 가장 심할 때인데, 어떤 이야기학교에서 완충작용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자녀가 셋. 그래요? 딸이 셋이거든요. 예. 아이고, 훌륭한 가정들입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 기독교 교육 쪽에 발을 본격적으로 들여놓으신 계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너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진짜로 부모로서 일단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교사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제 마음의 진심이었고요. 또 이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또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대안교육협의회 지금의 샬롬 교육센터가 저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영광스럽게도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네. 그 기독교 대안교육센터를 처음에 김선유 교수님, 네, 예. 뭐 임태규 예, 전 선생님. 교장님 네. 선생님 이렇게 창립 멤버신 네, 건가요? 네, 그렇죠. 또 더 누가 그 시절에 있으셨을까요? 2000년 9월 달에 그 김선유 교수님과 임태규 교장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좋은 교사가 현재 컨퍼런스하고 있는 기독교사 대회 거기서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인 기독교 학교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해 11월 말에 그 미국의 밥존서 대학교 출판부에 있는 그 빌 아필리에런이라는 그 어떤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홈스쿨과 기독교 대안교육 어제와 오늘이란 이름의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에 준비할 때에 김선유 교수님과 임태규 교장 선생님께서는 몇 명이 관심을 가질까, 몇 명이 올까 의아해하면서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분들이 김선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해주기를.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기독교 대안교육협의회를 창립하자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기독교 대안교육협의회고 김선유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창립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정말 존경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도 이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의 동력이 된 분이 계시다면 김선유 교수님이라 생각합니다. 삶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라든지 기독교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그 순수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서울여대 교수님이면서 일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은 막 3층에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하고 있으면 1층에서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가 잘한데 하면은 막 뛰어내려가 가지고 보일러를 만지고 심지어는 세미나 할 때 되면은 막 전국적으로 뭐 카드, 초대 카드 이런 거 보내려고 하면은 교수님 직접 막 그 우체부 가가지고 붙이고 즉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로 하여금 순수하게 이것을 섬기는 데에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좌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치 마병식 선생님 지금 제가 만난 지 한 12년 어간에 마병식 선생님의 모습을 김선유 교수님의 빗대어 설명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 보셨던 그 멘토의 모습을 저도 보고 있는 계시죠. 거죠. 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기독교 대안교육의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열매라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건데 인간상이잖아요. 네.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보이는 인간상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거창한 그런 인간상이 아니거든요. 친절한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건의를 내려놓고 그 필요한 것에 잘 응답하는 배려하는 사람 이런 것들인데 저는 김선유 교수님이나 임태규 교수님께서 참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필요한 것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교장 선생님들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점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기독교 대안교육의 그 역사의 어떤 뿌리를 지금 현장에 계셨던 당사자로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뭐 여담이지만은 정말 기독교 대안교육협의회를 할 때에 진짜 그 뭐랄까 회비를 측정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무너무 적게 모자란 게 있으면은 어디서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섬기는 그 마음 김 교수님과 임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모임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아마 뭐 장 목사님께서도 아마 보셨겠지만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들은 정말 회비를 적게 만들고 항상 적자 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할 때마다 항상 흑자였어요. 네. 그 흑자도 나중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책을 만들어가지고 또 뿌림으로써 그걸 또 헌신하고. 그때 당시에 계속 우리들의 생각은 뭐냐면 뿌리자. 사람을 뿌려야 되고 우리들의 메시지를 뿌려야 되고
또 컨텐츠라든지 또 책이 모여지면 책도 뿌려야 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또 웨슬리 웬트원스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줘야 되고 또 기관과 기관을 연결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의 어떤 기독교 교육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그냥 우리 안에서 하나의 배움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기독교 교육의 어떤 성장을 위한 하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사실은. 마음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 샬롬대학교육 센터가 앞으로는 이제 좀 뭐랄까 수익 사업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하려면은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될 입장에 서 있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순수하게 열심히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축복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 교육이 저도 이건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좋은 교사 운동에서 그 모임 하셨던 김선유 교수님과 임태규 교장 선생님 또 거기에 또 연결되고 관계된 분들이 처음에 모여서 어쩌면 그게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교사와 기독교 교육은 어쩌면 연결 지점이 없는 것처럼 현재는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그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교사도 좋은 교육을 하는 거고 우리도 좋은 교육을 하는 건데 기독교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교사들이 하고 있는 공교육 현장은 교육의 선교지잖아요, 사실은. 네, 교육의 선교지라는 입장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육의 선교지라기보다는 본격적인 기독교 교육의 현장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을 위한 또 기독교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한 아이들이 오는 거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 교육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홈그라운드는 기독교 대안교육 현장이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좋은 교사라는 그 교육 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선교사를 길러내고 좋은 교사의 교사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사실은. 좋은 교사라는 건 공교육 현장에 있는 그렇죠. 선생님들의 어떤 캠페인 운동 같은 무브먼트인가요? 좋은 교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자랑스러운 좋은 기독교 교육 단체고요. 아, 기독교 교육 단체군요. 예. 그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단체고. 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좋은 교사라는 그 말처럼 정말 좋은 교육을 위하여 공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교사들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더 모범적이고 더 멋진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집단이고요. 네. 또 운동이면서 또 전문성도 있는 그런 좋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정리해 주신 이 얘기 중에 저한테 딱 이렇게 들어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공교육 현장은 어떤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선교지. 네. 기독교 대안교육의 현장은 우리의 홈그라운드, 기독교 교육이 펼쳐지는 장,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확 와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처음 들으시는 이제 이 시청자분들은 이 좋은 교사 운동, 김선유 교수님, 그쵸. 임태규 선생님, 웨슬리, 웬트워스 선교사님, 요 단어 하나를 풀어드려야 좀 될 것 같아요.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김선유 교수님은 서울여대 교육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김 교수님도, 어떻게 기독교 학문, 연구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사실은 자기의 그 전문 영역에서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셨지만은 안식년 때 아마 그랜드 레피즈의 미시간에 있는 미국 칼빈 대학에 거기서 안식년으로 계시면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 학교 현장을 보신 거죠. 실제로 현장을 보셨고 그 이후에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밥존서 대학교 출판부가 유명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대학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근본주의적인 대학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기독교 학교의 모델을 또 잘 제시한 그런 대학교고 미국의 어떤 교육 체제는 이제
그 출판사가 이제 그 국가가 제시한 교육 과정을 그 기준을 가지고 출판을 하거든요. 교과서를 네. 출판하면은 학교가 이제 그걸 선택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그 4대 출판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밥존서가 교과서로서. 네. 그 특히 이제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출판, 교과서 출판, 교사용 뭐 매뉴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출판하는데 엄청난 출판사라고 들었어요. 거기에서 가서 보고, 야, 진짜 기독교 대학,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 그 다음에 기독교 교과서 출판, 이런 것이 되네? 이런 것들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의 계속적인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서울여대가 또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여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또 본인이 교직 과정을 또 이렇게 담당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교사들을 양성하고,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마 본격적인 기독교 교육운동, 기독교 학교 운동을 펼치시는 데에 아마 좋은 어떤 그림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일들을 퇴직하실 때까지 하셨고요. 또 우리 샬롬 대안교육센터 초대 이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또 큰 어른이시죠. 그런데 비저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더치들, 그 개혁교단 네, 성도들이 그쪽에 이민 와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대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특히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기독교 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삼각 구조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예. 심지어는 칼빈 대학 같은 경우에도 칼빈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려면은 자기 자녀를 기독교 학교로 보내거나 홈스쿨을 해야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단의 어떤 특성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 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모판이라고 할 만한, 뭐랄까, 그런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용해온 게 대안학교인 거죠. 기독교 대안학교. 그 다른 뭐 미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면 대안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생소한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학교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경신고등학교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미션스쿨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새로운 또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이란 말이 일반적인 용어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 대안교육 이렇게 했죠. 그러면 기독교 대안교육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는 한국에서 태생이 됐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했죠. 네. 이해가 많이 되시죠? 네. 우리 오히려 초보자 여기 계셔가지고 우리 함께 보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임태규 이제 교장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임태규 교장 선생님은 이제 김선혁 교수님과 함께 러닝메이트가 되셔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셨고 어디 학교? 서울에 있는 강릉고등학교에 교사로 계시면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 운동을 본격적으로 뛰어들으셨고 열심히 하셨지요. 또 심지어는 자기가 또 공교육의 교사로 있으면서도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 교사 운동 대표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 일들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이제 그 두레자연고등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죠. 두레자연고등학교 교장으로 충빈되어 가셔서 그 임기를 마치시고 지금 퇴직하셨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조용히 승비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온몸으로 던져서 자기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웨슬리 웬트워스. 웨슬리 웬트워스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 학문 운동, 기독교 학문 운동이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만드신 분이죠. 한국에서. 예. 어디 나라에서 오신 분이세요? 미국에서 오신 평신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시군요. 예, 선교사님이신데 평생토록 독신으로 살고 계시면서 자기 소유 하나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가진 것 모든 것들을 한국에다가 쏟아붓고 자기 열정도 쏟아붓고 돈이 생기면 책을 사셔가지고 교수님들 찾아가면서 이거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독교적인 학문, 기독교적인 세계관. 당신은 교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전파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 서로 만나게끔 커넥팅 해주시고 네트워크 해주시고 그런 분이시죠.
IVP를 만드실 때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관여하셨고 IVP 이제 계속적으로 고문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셨고 IVP가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조원 기독교 학문 서적들을 한국으로 번역할 때 중간에서 요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도 많이 하셨고. 이분은 어떻게 처음 김선유 교수님 연결을 해서 만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김선유 교수님이 이제 그 웬트웨스 선교사님하고 있는 기독교 학문 연구회 네. 기학연에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대안교육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또 앞장서 오셔가지고 또 같이 도움을 주셨고 2회 때인가 3회 때인가 그때 이제 주 강사를 하셨죠. 네, 강사를 하시면서 컨퍼런스. 네, 컨퍼런스 때 또 자기가 이 하고 싶은 말들을 또 하시고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은 미국에 은퇴해서 가시기 전까지 계속 저희 이사를 하셨고 고문의 역할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나 3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질문하고 조언을 듣는 그 역할을 하시고 정말 저에게는 뭐 많은 것을 도움을 주셨죠.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당부하셨던 이 기독교 교육 방향성을 요약을 한다면 좀 어떻게? 글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기독교 세계관이죠. 네,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각들, 철학들, 당신이 교사라면 교사로서 어떻게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가르치는 현장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또 아니면 학문을 한다면은 당신의 학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많은 교수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분이 정말 조용히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계속 밑에서 도와주시는 그 역할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감동이 돼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은 참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때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익이 안 되는 그런 역할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웨슬리 선교사님을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이런 분처럼 어떻게 좀 성자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정말 그런 분이시고 한국에 지금 안 계시고 이제 미국으로 가신 이유도 한국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가 좀 그렇다. 자기가 원래 살았던 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요양원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양원을 가신 거죠. 연세가 많이 드셔. 예. 지금 80이 넘으셨죠. 네. 지금 90 가까이 다 됐죠. 네.